제가 썸네일에 제목으로 잡았는데 뭐냐면 윤석열 부부한테 예비비, 정부 예비비 혹은 특활비는 쌈짓돈이냐, 그런 주제거든요. 한국일보가 어저께 그 단독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보도. 물론 우리가 다 의심은 있었지만 이걸 아예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건데, 윤석열 정부 국가 비상금 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여기서 국가 비상금이란 건 뭐냐면 예비비. 우리가 예산 같은 거 편성할 때 예비비 편성하죠. 예비비.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일할 때도 당연히 1년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당시 제가 교회에서 일할 때는 제가 청년부 하고 막 중학생, 고등학생 부서 맡아서 일을 했는데 1년 행사 중에 제일 큰 건 뭐냐면 수련회. 뭐 여름, 겨울에 그 수련회겠어요. 수련회. 막 2박 3일, 3박 4일 가는 거. 이게 제일 큰 행사고. 그리고 매달 행사 있잖아. 이런 걸 당연히 1년치를 전년도에 다 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 행사마다 돈이 얼마큼 들어가는지를 다 예산을 짜. 기본이죠. 기본이죠. 어떤 행사에 몇 명 정도 참여할 걸 생각하면서 뭐 교통비부터 시작해갖고 뭐 식비 다 짜요. 물론 나중에 들어가서 좀 바뀔 수는 있지만 그렇게 짜놓고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짤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돈이 뭐가 있습니까? 예비비가 있어야 되죠. 왜냐면은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와 관련해갖고 돈이 오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올 거야? 다른 행사비에서 갖고 올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뭐 추가 편성도 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또 허락 맡아야 되고 복잡해지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는 먼저 사용한 다음에 차후에 이거 심사 받으면 되니까 그런 걸 위해서 예비비를 두는 거예요. 예비비. 예측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막 시급하고 그럴 때 이미 확보된 예비비를 통해 갖고 먼저 집행하는 거죠. 이게 예비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국일보는 국가 비상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국가 비상금 예비비는요, 실제로 어느 때 쓰는 거냐? 2020년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이때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올지도 알았어요, 우리가? 아무도 몰랐지. 갑자기 온 거 아니야. 이때만 하더라도 예비비가 한 3조 원, 3조 원 정도 돼요. 보통 3조 원 정도.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무도 예측 못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 9천억을 투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 하려고 또 국회 열어가지고 뭐 추가 경정하고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예비비 중에 9,4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다, 의결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예비비는요. 이렇게 예측할 수 없었던 정말 급박한 것들을 빠르게 투입해야 될 때 예비비 쓰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쓴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도 예비비를 아주 적절하게 쓴 예가 있죠. 지난 3월 달에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 가동 관련해가지고 이거 뭐냐면 이제 의료대란 문제 때문에 전공의들 다 나가버리고 그러면 의료대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갖고 1280억을 긴급 투입했는데 이때 뭘로 쓴 겁니까? 예비비 쓴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런데 한국일보가 윤석열 정부가 취임 1년째 또 2년째 예비비를 어디다가 썼는지를 딱 분석을 해봤어. 분석을 해봤더니 취임 1주년 때 1년차 때 제일 많이 쓴 예비비 항목이 뭐냐?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대통령실 이전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였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굳이 대통령실 이전을 하는 바람에 예비비를 얼마를 쓴 겁니까? 650억을 쓴 거예요. 650억을. 650억. 예비비만. 근데 여러분 윤석열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가지고 그때 막 야당에서는 이거 1조 든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 무슨 말이냐? 496억 원이면 할 수 있다라고 그지랄 했거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응? 예비비만 650억이 든 거예요.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경비, 집무실 이전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와대 개방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위임 관리비 필요한 거고, 경호부대 이전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650억이 든 거지. 그런데 이전한 다음에 그럼 청와대는 정말 국민들한테 100% 돌려줬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거 지난 4월 24일 날 윤석열이 국힘당 의원들 모아놓고 격려 오찬한 거거든요. 어디서 했어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어요. 영빈관. 이번에 루마니아 대통령 그 만찬도 했는데 제대로 공개가 안 됐죠. 어디서 했습니까? 영빈관에서 했어요. 지금 해외 정상들 오면요, 행사 다 어디서 합니까? 영빈관에서 해요. 이게 뭔 지랄입니까? 응? 툭 하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용산에 갔다가 청와대 가갖고 여기서 일하기도 하고요, 영빈관 쓰고 막 그래. 지금 언론에 잘 안 나왔는데요, 이번에 루마니아 대통령 왔을 때 용산 교통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환영 행사는 용산에서 하고 밥은 영빈관에서 먹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2년차 예비비가 더 문제가 많죠. 2년차 예비비에서는 제일 많이 쓴 게 뭐냐면 해외 순방. 해외 순방 관련해 가지고 532억을 썼어요. 532억. 이게 예산이 아니에요. 해외 순방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1년 전에 윤석열 해외 순방 할 게 잡혀 있잖아요. 대통령 순방이 무슨 하루아침에 전화해가지고 나 오늘 일본 갈까? 오케이, 일본 가갖고 나가사키 짬밥 한 그릇 먹을게요. 기시다 형 만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해외 순방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에 예산 얼마 들어갈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 뭐 한두 번 갔습니까? 그래서 2022년, 이제 2023년 윤석열 정상 외교 해외 순방 예산은 얼마였냐면 249억이었어요. 249억. 본 예산이. 그럼 본 예산에서 조금 뭐 부족하고 그런 것들 예비비로 갖고 올 수도 있지. 그런데 갖고 온 게 얼마야? 532억. 아니, 본 예산이 249억인데 도대체 해외 나가갖고 뭘 처먹었길래, 뭘 했길래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반드시 국정감사를 해야 돼요. 아니, 해외 순방 1년 본 예산이 249억인데 그거 다 쓰고 532억을 어떻게 예비비에서 갖고 오냐고요. 그럼 얼마야 합치면? 합치면 800억이야. 800억. 문재인 정부 때도 해외 순방 외교 예산이 250억 정도 됐어요. 그것도 안 됐다. 그때는 190억인가 막 그랬어. 250억도 그 전 정부에 비해 가지고 엄청 많이 올라간 건데 이걸 다 쓰고 500억 이상을 더 쓴 거 아닙니까? 해외 순방으로. 도대체 해외 나가고 뭔 짓거리를 했길래. 뭘 했길래 도대체.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돈 쓰고 나서요, 그 돈 쓴 거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어떻게 하냐? 비공개. 다는 아니지. 그런데 지들이 공개하기 싫으면 비공개. 비공개해버려요. 골 때리는 새끼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초기에 대통령 당선되고 막 기분 좋을 때 당시 이슈가 됐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이 6월 12일 날 김건희하고 영화 보러 갔어요. 이 브로커가 상 받은 작품 아닙니까? 고레하다 히로카즈가 일본 감독이 만들었고 우리나라 송강호, 뭐 아이유 출연했던 영화 있잖아요. 브로커.
그거 보러 갔는데 그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 극장에서 밥 처먹고 뭐 했는데 이 돈 누가 냈어 하면서 그 돈 문제,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좀 치졸해 보이지만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5월 달인가 윤석열이 강남에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비가 450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뭘 처먹었길래.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도대체 아니 쥐들이 뭔데 특활비를 가지고 이때는 특활비였을 거예요. 특활비,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영화를 보고 강남에서 밥을 처먹어. 그것도 450만 원어치? 두 사람이서? 이게 말이 돼?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사세행위,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고발을 했어. 근데 이거를 경찰이 무혐의했죠. 작년 2월 달에 무혐의했습니다. 그 기사 한번 볼게요. 윤석열이 취임 후에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 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무혐의했다는 거죠. 이게 2022년 6월 달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다음 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특수활동비로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아니죠. 무슨 공적인 업무도 아니고 그냥 김건희하고 기분 좋아갖고 나와갖고 그냥 특수활동비로 밥을 처먹었다는 거 아니야. 450만 원.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사세행이 국민 혈세를 대통령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지출했다 해서 고발한 거야. 이거를 만약에 윤석열이 지 개인 돈으로 먹었으면 누가 뭐라고 해. 부인하고 뭐 좀 낭만 있는 식사 하고 싶었나 보지. 450만 원. 근데 이거를 특활비로 먹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기본헌법 위반 맞죠? 아니 지금 권익위에서 요번에 그 유시민 장관의 이 누나인 EBS 이상 유시친인가? 이사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김혜경 여사라든가 다 뭡니까? 법인카드로 왜 사적으로 이용해갖고 밥 먹었냐?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권익위에서 고소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에 비해 보면은 왜 특활비를 450만 원을 들여가지고 밥을 처먹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경찰에서 이거를 결국 무혐의했어요. 무혐의. 근데 이때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뭐 무혐의 어쩔 수 없지. 대신 어디냐면은 잠깐만 이름이 어딨지? 이 단체가 단체 이름이 없나? 한국납세자연맹. 아까 사세행이 고발한 거는 무혐의 됐는데 그거와 별도로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곳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대통령실한테. 알았다. 대신 너희들 5월 13일 날 청담동 가온에서 저녁 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그리고 6월 12일 날 아까 메가박스에서 영화 관람한 그 영수증 이거 공개해. 왜냐면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공개하라고 했어. 진짜로 얼마 먹었는지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했냐? 비공개했죠. 왜 비공개했냐? 국방 등 국익 침해. 윤석열이 김건희와 밥 먹은 거 영수증 공개하는 거는 국방 등 국익을 침해하는 거다. 그걸 공개하면 국가 안전 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밥 먹은 거, 영화 본 거, 영수증 제출을 거절했어요. 거절했어. 그러니까 납세자 연맹이 어떻게 했냐? 이거 부당하다 해가지고 법원에 소송했죠. 이거 공개하라고. 이 대통령실의 이 결정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작년 9월 달에 어떻게 했냐? 납세자 연맹의 정보 공개 요청이 맞아 하면서 대통령실한테 윤석열 부부 식사
영업의 내용 공개하라고 판결했어요. 1심에서 판결. 그런데 지금 공개 안 하고 있죠. 이때면은 뭐 무서울 게 없을 때인데 공개하겠어요? 공개 안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총선 끝나면서 이 정부가 거의 레임덕 형상이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요, 이때 그냥 공개했으면 돼. 공개하고 욕 먹었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병신같이 이거를 계속 버티다가 요번에 또 2심에서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4월 30일 날. 야, 그러니까 30일 날 법원 결정 중요한 게 두 개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의대 증원 관련해가지고 2,000명 결정한 그 과학적 근거 제시에 그거 하나 나갔고, 또 하나는 뭐가 나왔냐? 대통령 식당에서 밥 먹은 거 450만 원 먹었다고 하는데 밥 먹은 거, 이 식사비, 영업이 내역 그거 공개해라고 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뭐 지금 작년에 공개가 됐으면은 아마 조용히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 뭐 친한면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고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많이 힘이 빠졌잖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이제 그냥 안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게 아까 윤석열이 지금 예비비 같은 거 여행비로 막 500억을 써버리고 이런 문제까지 다 겹치면서 또 수의계약 문제 같은 거 다 겹치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윤석열 정권이 종말을 맞는데 아마 큰 역할이 될 거다. 아마 얘네들은 공개 안 할 겁니다. 아마 대법까지 판결 나와야지 공개할 거예요. 봐야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어떤 기사 냈어요? 정말 어이없는 4월 26일이거든요. 4월 25일 날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만났죠. 만났어요. 만나갖고 두 사람이 뭐 고량주를 뭐 한 병씩 마셨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어. 근데 어떤 기사를 썼냐? 진짜 골 때려 새끼들요. 이재명 조국은 어떤 고량주를 마셨을까? 식당 말씀 못 드려요. 야, 이것만 보면은 마치 고량주 먹은 게 뭐 문제가 돼요? 아니 문제가 돼? 더군다나 이거는요 사적인 만남도 아니잖아. 이건 공적인 만남인 거고, 응? 더군다나 여기서 고량주를 뭐 비싼 걸 먹던지 싼 걸 먹던지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게 왜 중요해? 근데 조선일보 어떻게 기사를 썼냐? 무슨 씨발 맛집 칼럼 같아. 이 식당은 서울 청담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기업 계열 최고급 중식 레스토랑인데 저녁 코스는 9만 원에서 18만 원, 단품은 5만 원에서 10만 원이래요. 근데 여기서 술을 파는데 술은 어떤 수가 있냐? 어떤 술이 있냐면 500ml 기준으로 6만 원대의 연태부터 150만 원짜리 기주 마오타이 비청까지 있다는 거야. 20종 술이. 근데 이재명 대표는 미식가고 조 대표는 와인 애호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술을 마셨을까? 이게 기사예요. 씨발. 이게 기사야. 이게 무슨 기사야. 진짜 더러워서 진짜. 한마디로 어떤 이미지 주려는 겁니까? 이재명 조국 둘이 만나가지고 이 비싼 술 먹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까? 비싼 술 마시면 어때? 어쩔 건데? 근데 이걸 기사를 보고 조국 대표가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바로 글을 올렸죠. 이걸 링크 달면서 우리 딴 거 마신 거 아니고 연태 고량주 마셨다. 연태 고량주. 조선일보가 말하는 제일 싼 술 있죠? 6만 원대. 이거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조국과 이재명이 비싼 거 마셨어. 그거 그렇게 공격하고 싶은 건데 물론 제 기준은 비싼 거예요. 술이 무슨 한 병에 6만 원이야. 비싼 거 같은데 거기서 마셨다는 거예요. 뭐 어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난 조선일보가 이런 기준이라면 김건희, 윤석열 식당에서 뭐 450만 원짜리 식사했다고 하는데 사적인 식사를 특활비로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이런 기사를 왜 안 쓰냐 나쁜 새끼들아.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하여간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윤석열 부부가 거의 뭐 특활비나 예비비를요 자기들 그냥 쌈짓돈
지들 개인 돈처럼 막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문제 아니죠. 이런 문제를 다 다음 국회 때 반드시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네 번째 이슈였습니다.